안녕하세요. 이상형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2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했었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면세사업 관련이랑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죠. 이번에는 자동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되게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럼 일단 이름에 나와 있듯이 비영업용입니다. 비영업용의 뜻을 알아야겠고, 그리고 소형 승용 자동차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는 소형 승용 자동차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소형 승용 자동차의 범위는 8인승 이하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영업용 차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용 승용차면 여기 해당이 되지 않죠.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해석부터 해보면 차를 비영업용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소형 승용 자동차여야 해요. 그런 차를 구입했을 때, 유지했을 때, 임차했을 때 들어가는 부가가치세를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핸디캡을 주는 거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거죠. 그럼 왜 불리하게 해놨냐라고 하면 국세청이 싫어하니까. 그럼 왜 싫어하냐까지 올라가 보면 자동차가 사업을 할 때 뭐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근데 실제로 경차만 있어도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모닝만으로도 충분한데 벤틀리를 산다거나 뭐 롤스로이스 이런 고급 차량들 사면 그래 놓고 나는 차가 있어야 된다 이래버리면 경계가 애매하죠. 본인이 타고 싶어서 그런 차를 산 건지 일을 할 때 필요해서 산 건지. 그럼 국세청의 기본 스탠스는 뭐냐면 애매하면 안 해준다거든요. 그 차를 산 거 보니까 네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안 해주겠다,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예민한 주제예요. 그럼 일단 영업용 차량부터 볼게요. 네, 요거부터 정의를 좀 잘 내려야 되는데 영업용 차량은 제가 딱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영업용 차량은 이 차가 없으면 돈을 못 벌어야 돼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예시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시를 써보면 운수업이라고 하죠. 운전하는 업종. 그 중에 예시가 뭐 버스, 택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버스 회사가 버스가 없으면 돈을 못 벌죠. 택시 회사도 택시 없으면 돈 못 벌죠. 그럼 버스랑 택시는 영업용 차량인 거예요. 근데 일반 회사 다니는 회사원들 있죠. 근데 그 회사원들은 출퇴근할 때 뭐 자가용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차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거예요. 그 차가 없다고 돈 못 버는 건 아니죠.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불편한 거랑 불가능한 거랑 차이를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자동차 판매업. 중고차를 파는 업종도 있죠. 그럼 중고차 판매업은 중고차가 없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렌터카 있죠. 자동차 임대업. 이런 업종들. 그러니까 예시는 뭐 몇 개 더 말씀드리면 자동차 운전학원에 그 노란 차 있죠.
그 차도 영업용 차량일 거예요. 그리고 경비업체 차량 있죠. 그 주황 색깔 등 달고 다니는 차들, 그 차도 영업용 차량일 겁니다.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제조업이거든요. 전산회계 1급이랑 전산세무 2급에서는 제조업에다가 도소매업을 겸하는 정도의 느낌인데, 그럼 제조업이랑 도소매업 입장에서는 이 업종들이 차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는 무조건 비영업용 차량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잘 보시면 이 영업용 차량은 이미 업종에서 구분이 돼요. 업종에서. 그러니까 우린 제조업이고 도소매업이에요. 그럼 우리가 차가 없다고 돈 못 벌진 않아요. 불편한 거지. 불가능이랑 불편이랑 다르댔죠?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말장난 치잖아요. 영업부서에서 승용차를 샀다. 그럼 뭐 물론 제조업 쪽에서도 영업부가 있을 수 있죠.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제조업이니까 영업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영업부에서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그럼 영업용 차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미 제조업 자체가 비영업용 결정됐는데.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영업부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비영업용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비영업용은 이미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운수업을 한다거나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뭐 만약에 도소매업 컨셉으로 해서 자동차를 떼다가 판다, 그럼 그때 팔려고 사온 자동차 정도는 영업용 차량이 되겠죠.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소형 승용 자동차 기준을 볼 건데 8인승 이하로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차량은 8인승 이하죠. 거의 5인승이니까.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이제 개별 소비세가 또 나와요. 지금 부가가치세도 버거운데 개별 소비세가 나오죠. 개별 소비세는 사치품에 붙이는 개별적인 소비세. 너가 비싼 물건을 사고 있네? 그럼 개별적으로 소비세를 좀 더 내라. 반대로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거든요. 개별적으로 붙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그냥 일반적으로 붙는 거. 참고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말로만 외우면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소형 승용 자동차부터 정의를 해볼게요. 이름 들었을 때 느낌이 경차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탱크보다 작으면 다 소형 승용차라는 것 같은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8인승 이하여야 돼요. 왜냐면 승용차인데도 9인승이 넘어가는 차도 있잖아요. 근데 8인승 이하만. 그리고 배기량 내연기관 자동차들이죠. 1000cc가 넘어야 돼요.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해석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 차들은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예요. 자, 그럼 조합을 해볼게요. 8인승 이하면서 배기량이 1000cc 초과인 승용차 있죠. 승용차, 화물차 말고 사람이 타는 용도. 이 차는 영업용일 수도 있고 비영업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조업이니까 우리가 가진 차는 다 비영업용이죠.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지는 순간
이 차를 구입하고 유지하고 임차할 때 들어가는 부가가치세는 다 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돼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그랜저 나왔던데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4천, 5천, 6천 이 정도 되던데 그랜저가 6천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 돈이면 좀 더 모아서 E클래스 사겠다. 뭐 취향 차이겠죠. 그랜저가 나온 기념으로 그랜저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글자로 적는 거니까. 그랜저 풀업 사는 김에 캘리그래피 풀업으로 사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6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이때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왠지는 아시죠? 소형 승용차고 8인승 이하고 뭐 100이랑 1000cc 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개별 소비세가 몇 퍼센트냐? 5%예요. 그럼 6천만 원에 5%면 300만 원입니다. 출고 기념으로 300 맞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5%인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3.5% 적용됩니다. 네, 이 5%에서 30%를 지금 깎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에는 교육세가 붙습니다. 차 사는데 뭔 교육세냐 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세금은 교육에만 쓰는 세금입니다. 요거는 부가세고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는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이라는 뜻으로 부가가치세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세금입니다. 영어로는 썰택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별 소비세를 받으면 그 개별 소비세에 부가적으로 교육세가 붙어요. 그래서 자동차세에도 교육세가 붙거든요. 그거는 지방교육세겠군요. 그럼 이때 교육세는 이 개별 소비세의 30%예요. 그러니까 5%에 30%니까 1.5%지. 이 6천만 원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그랜저를 계약하자마자 바로 390 맞고 시작합니다. 이게 개별 소비세예요. 너 비싼 거 사네? 그럼 세금 좀 더 내. 싫음 말고. 싫음 사지 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사자마자 6.5%를 두드려 맞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거는 개별 소비세고 이제 일반 소비세 맞아야지. 그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10%인 거 아시죠? 그러면 6,390만 원에 10%니까 639만 원 부가가치세를 맞아줍니다. 이제 토탈을 구해볼까요? 이건 제가 미리 구해놨어요. 7,029만 원입니다. 세금만 1,000만 원이 넘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여기다가 또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죠. 취득세는 7%거든요. 출고 가격에 42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1,500인데. 그리고 또 보험료 내야죠. 자동차 보험료. 그래서 이때 이 420만 원이 취득세인데 요거는 그 분기할 때 보셨죠? 항상 차량 운반구로 취득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 개별 소비세랑 교육세도 취득 부대 비용이죠.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도 있고 못 돌려받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못 돌려받으니까 이 420이랑 390, 639만 원 전부 다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회계 처리할 때 차량 운반구죠.
이렇게 차를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도 계속 내셔야죠. 2000cc 넘으면 cc당 200원입니다. 거기다 지방 교육세 30%또 붙고. 자, 그럼 이거를 택시로 뽑았다고 할까요? 뭐 그랜저 택시도 보셨을 텐데 택시로 한번 사볼까요? 자, 가격은 똑같겠죠. 출고 가격 물론 택시 모델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랜저는 택시 전용으로 나온 게 있나? 그냥 같다고 치고. 자, 그럼 개별 소비세 어떻게 되죠? 없죠? 왜? 영업용이니까. 영업용이면 세액공제를 받죠. 그리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도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좀 복잡해지네.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에 붙는 교육세, 부가세도 개별 소비세가 없기 때문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부가가치세 600만 원만 붙겠죠. 근데 600만 원은 어떤가요? 이거 돌려받을 수 있죠. 세액공제가 되니까. 그럼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2천 얼마 주고 산 게 되냐? 6천만 원. 그리고 택시는 취득세가 또 4%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싸죠. 자동차세도 쌉니다. 왜냐면 영업용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계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차이가 이 정도 나는 거예요. 일부러 좀 그랜저로 했습니다. 한 2천만 원짜리로 하면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좀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예시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그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런 방법도 있겠죠. 첫 번째 화물차. 화물차는 승용자동차가 아니니까요. 짐을 싣기 위한 용도지 사람이 타기 위한 용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화물차는 인승과 배기량에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돼요. 개별 소비세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때 개별 소비세 과세랑 매입세액 불공제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위에 거 다시 정리해보면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거는 더하기 매입세액 불공제까지 같이 가요. 그러니까 핸디캡을 2번 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랜저 제조업에서 샀을 때는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죠. 그래서 얘도 취득 부대 비용이 돼서 결국 차량 운반구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제 되는 걸 보자 이거죠. 되는 거. 일단 화물차. 그 다음에 승합차. 승합차는 승용차긴 한데 9인승 이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왜냐면 8인승 이하만 개별 소비세 과세가 또 되는 거니까. 그리고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는 봐주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 종류. 뭐 더 있긴 한데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이 세 개의 차는 개별 소비세 과세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받습니다. 이 차들의 공통점은 차치랑은 거리가 좀 멀죠.
그러니까 좀 차를 사는 김에 사치도 부리니까 세액공제를 안 해주는 건데, 화물차, 승합차, 경차 같은 경우는 뭐 못 부리려고 사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니까 뭐 필요해서 샀겠지 정도, 그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조금 더 많은데 제가 참고한 책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대충 정리해서 보여드린 건데, 뭐 정확히 말하자면 뭐 지프형 자동차도 승용차에 포함되고, 125cc 초과하는 오토바이죠, 이륜 자동차, 이것도 승용차다. 캠핑용 차도 승용차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닌 것만 잘 알면 되죠. 아닌 것 빼면 다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이제 총 정리를 해볼게요. 결과를 내보면 소형 승용 자동차가 맞냐 그리고 아니냐,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외우기보다는 좀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형 승용 자동차는 컨셉이 사치인 거죠, 사치. 왜 굳이 그런 차를 사업하는데,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비싼 차 사는 건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한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걸 자동차로 악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왜 그렇게 비싼 차를 사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소형 승용 자동차는 거의 모든 자동차고, 소형 승용 자동차가 아닌 차는 화물차, 승합차. 여기서 승합차는 9인승 이상이죠. 그리고 경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를 말해요. 그리고 요새 전기차도 많은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경차가 지금 배기량만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배기량이면 다 이해를 하시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차는 모닝, 스파크, 레이, 그리고 캐스퍼 정도 될 텐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없잖아요. 전격 출력만 있으니까. 근데 원래 정확히 말하면 이 경차는 3.6m, 1.6m의 배기량 1000cc 이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그 경차의 사이즈만 빌려요. 그래서 뭐 조그만한 전기차도 여기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문제를 낸 적은 없어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각각 사례를 나눠 봅니다.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그러면 소형 승용 자동차, 그러니까 사치 자동차인데 영업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기업을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벤츠 전기차인가 그 깡통이 2억인 차가 있는데, 그게 창원인가 거기서 택시로 발견된 게 있다고 커뮤니티에서 사진 돌던데, 그러면 소형 승용 자동차, 뭐 벤츠 뭐 E클래스 정도라고 해도 소형 승용 자동차잖아요. 근데 영업용으로 써버리는 거지. 저 이걸로 돈 벌어야 돼요 하면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색깔을 넣어볼게요. 여기서는 좋은 거를 빨간색으로 쓰고 안 좋은 거를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범리를 넣은 거예요. 그럼 소형 승용 자동차인데 영업용이다. 그럼 여기서 영업용이 더 강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된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없습니다.
좋은 거죠. 개별 소비세 없으면 좋은 거니까 빨간색. 근데 거기다가 부가가치세 낸 것도 돌려준다네. 둘 다 좋죠.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비영업용이에요. 사치용 자동차를 샀는데 먹고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 굳이 봐줄 필요가 없죠. 그 밑에는 개별 소비세를 때리겠다. 내고 타든지. 안 좋은 거죠. 내는 거니까. 취득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못 돌려받죠.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밑에까지 보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얘는 소형 승용 자동차가 아니니까 그 사치용이 아니죠. 진짜 필요해서 산 느낌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도 나눠질 거 아니에요. 영업용이랑 비영업용으로. 자, 이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일단 얘네들은 이미 시작 자체가 사치가 아니죠. 근데 영업용까지 만났다? 그럼 전혀 개별 소비세를 부과할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비영업용은 어떨까요? 얘는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서 트럭을 사는 거죠. 짐 옮기려고.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애초에 차 자체가 사치가 아니니까. 여기도 개별 소비세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낸 거는 다 돌려주겠다. 결과적으로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영업용이잖아요. 제조업이니까 우리가 가진 차는 전부 다 비영업용이란 말이죠. 그럼 이것만 추려서 보면은 우리가 소형 승용 자동차를 샀을 때와 아닌 걸 샀을 때로만 구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소형 승용 자동차를 사면 개별 소비세 붙고 부가세 못 돌려받는 거고, 화물차 승합차 경차를 사면 비영업용이지만 개별 소비세도 없고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비영업용. 우리는 무조건 비영업용이죠. 여기에 소형 승용 자동차. 근데 이 차의 스펙은 8인승 이하, 배기량은 1000이 넘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충족을 하면 그때만 개별 소비세를 때리겠다. 매입세 공제도 안 해주겠다. 그래도 다행히 방향이 같아서 다행이죠. 기준이 완벽하게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제목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도 못 돌려받고 개별 소비세도 낸다. 요거예요. 그러면 이때 세액공제를 받으면 부가세 대급금으로 빠져서 100% 환급을 받잖아요. 근데 못 받는 거 있죠. 이거 취득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비용 처리는 됩니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으로 돈을 쓴 거긴 쓴 거니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내놓고 돌려받으면 좋은 거고요. 100% 환급이니까. 근데 못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돈을 쓴 거긴 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으로 비용 처리는 돼요. 근데 100% 환급보다는 효과가 좀 더 적겠죠, 당연히.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자세한 내용은 문제에서 보겠습니다.